안녕하세요 유튜브 첫 영상. 안녕하세요 유튜브. 안녕하세요. 유튜브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산지 2년 반 정도가 넘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말레이시아가 살기 좋은 10가지 이유라는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 글이 예상보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다음 메인에도 걸리고 브런치 메인에도 소개되고 카카오톡 채널에도 소개되고 심지어 어느 개간지 그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에 여행 섹션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글로 정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뭔가 도움을 좀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말레이시아를 보통 아시는 경우가 쿠알라룸푸르에 요즘은 이제 한 달 살기나 뭐 단기 여행으로도 많이 오시지만 어, 에어아시아로 어디를 경유해서 여행을 가신다거나 호주에 가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살기가 정말 많아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쿠알라룸푸르보다는 그 세계 3대 석양으로 유명한 코타키나발루, 저 여기서 약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코타키나발루예요. 코타키 나발루 아니고요. 코타키나 발루 아니고요. 코타키나발루입니다. 키나발루라는 거는 그 코타키나발루 지역에 키나발루라는 되게 높은 산이 있어요. 4,200m 높이의 키나발루 마운틴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이제 코타키나발루라고 부르는 거, 그 도시 이름이 코타키나발루예요. 제가 코타키나발루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코타키나발루 가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타키나발루에 뭐 신혼여행이라든지 가족여행이라든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는 그 정도? 딱 그 정도? 그리고 뭐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예전에 가장 높았던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타워가 있다든지 뭐 무슬림 국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고는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 이외에는 많이 아시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잘 모르실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지금 한 달 살기라든지 이런 여행 프로그램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글을 썼지만 그 글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됐었던 것 같고 사실 말레이시아 글을 제가 지금 연재해서 계속 써볼 생각인데 그 글을 쓴 이래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검색어로 제 브런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50분, 100분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색어의 대부분이 말레이시아 물가, 말레이시아 교육비, 말레이시아 생활비,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말레이시아 페낭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면 제가 그래도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뭐 여행을 오신다든지 이민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각설하고 썰 푸는데 5분이 지났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전문 용어로 이빨 깐다 그러죠. 이빨 까는 거, 이빨 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설명하는데 5분이고 어떡하지? 편집은 어떡하지? 첫 번째, 느긋한 삶의 태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었는데 매우 느긋해요. 어쩔 땐 굉장히 복장 터지고 되게 짜증날 때도 많아요. 한국 사람은 사실 빨리빨리 문화에 되게 적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인터넷 사진도 있잖아요. 그 열린 버튼과 닫힌 버튼이 있을 때 닫힌 버튼 쪽만 엄청나게 기스가 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타기 전에 이 문이 빨리 닫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사진이 화제가 될 정도로 한국인의 그 빠름에 대한 적응력, 빨리빨리 해야 돼. 내가 일도 빨리 해야 되고 뭐 음식도 빨리 나와야 되고 뭐 어디도 빨리 가야 되고 늦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상충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약속에 늦을 때도 되게 많고 뭐 비즈니스 미팅인데도 상대방이 늦게 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서비스나 어떤 그 일 처리를 좀 기다릴 때 그런 일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 와 이게 말이 돼? 라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게 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한 2년을 살면서 내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내가 여기에 살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응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는 뭐든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강박 같은 그 스트레스를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브런치 다른 글에도 몇 번 써본 적이 있지만 저는 공황장애도 있었어요. 너무 일적인 면이나 건강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공황장애가 끊이지 않고 거의 10년 넘게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와서 그 공황장애가 없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좋은 쪽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말레이시아가 느린 건 맞아요. 다른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그런 면을 많이 느낀다고 하고요. 한국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죠. 근데 저는 역으로 대한민국이 너무 모든 게 빠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더라고요. 뭐든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적당히 달려나가도 되는 에너지를 세이브 해가면서 나 자신을 좀 보다듬어 주면서 갈 수도 있는 그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 페이스를 항상 오버 페이스로 밤에도 카톡을 보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야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내일 야근해 뭐 모레 야근해 주말에도 나올 수 있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럼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사람이 적거나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거나 문화가 잘못됐거나 사고방식이 모든 거에 너무 강박적으로 달려드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약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느리게 살아도 다 잘 살아요. 다 되게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내가 먼저 준비하고 내가 먼저 챙겨서 문제 없도록 잘 그 페이스를 조절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말레이시아의 느긋함이 어떨 땐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는 공휴일이 굉장히 많아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기타 민족 이렇게 여러 인종들과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들의 각자의 공휴일 모두 쉬어요. 뭐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가 13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3개 주에 그 주마다 그 술탄이 있어요. 술탄의 생일날 그 주는 공휴일이에요. 근데 웃긴 건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도는 일하고 있는데 경북은 노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느낌이냐면 그 경기도가 일하고 경북이 노는 것 때문에 경북하고 일하는 다른 지역의 회사들이 다 대부분 일을 굉장히 설렁설렁해요. 왜냐면 내 파트너가 쉬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 한 3분의 1 정도를 쉰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1년에 3분의 1 쉬는 거면 엄청나게 쉬는 거잖아요. 그쵸? 1년에 3분의 2만 일을 하고도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는 나라. 말레이시아입니다. 두 번째, 말레이시아가 살기 좋은 나라인 두 번째 이유. 음식인데요. 저는 인도, 스리랑카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 주변국들은 다 가봤어요. 물론 싱가포르나 이런 쪽도 음식, 뭐 베트남 음식, 태국 음식, 싱가포르 음식 다 유명하고 맛있긴 하죠. 근데 싱가포르는 똑같은 음식이 너무 비싸고 태국은 고수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부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음식을 다 이렇게 부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제 취향으로는
근데 말레이시아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게 있다고 했죠?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른 기타 민족도 있고 말레이시아 인구가 3,100만에서 200만 사이라고 하는데요. 한 해에 말레이시아의 관광으로는 해외 관광객 수가 4천만 명이래요. 그 4천만의 인구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발달을 하다 보면 얼마나 다양한 메뉴가 있겠어요. 말레이시아만의 그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특성 때문에 말레이 음식, 중국 음식, 인도 음식 당연히 발전해 있고요. 전 세계 음식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 말레이시아에 놀러 오시면 뭐 한국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태리 음식, 스페인 음식, 중동 음식, 뭐 북유럽 정말 없는 거 없이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의 모든 음식이 말레이시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많이 저렴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부분이 산발 소스, 보통 쌈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SAMBAL. 그래서 쌈발 소스라는 매운 소스를 되게 즐겨 먹는데 쌈발 소스도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쌈발 소스가 있어요. 근데 그 쌈발 소스가 굉장히 매콤하고 화끈하거든요. 그런 음식을 즐겨 먹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우리나라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삼양 불닭볶음면입니다. 너 삼양 누들 먹어봤냐? 삼양 누들 좋아하냐? 그래서 삼양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아주 맛있는 라면의 어떤 브랜드로 인식할 정도로 삼양 불닭볶음면은 현지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한국 슈퍼마켓도 잘 발달이 돼 있고 꼭 한국 슈퍼마켓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고추장, 된장, 김치, 두부, 만두, 요구르트, 과자 되게 많네요. 거기에 뭐 차, 꿀차, 알로에차, 생강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유명한 과자들, 빼빼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한국 음식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한국 더 이상 못 살겠다, 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음식이 조금 비싸긴 하죠. 하지만 적응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이 많고 친절한 말레이시아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 되게 순수하고 정이 많아요. 한국인도 사실 한국인의 정문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이 많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따뜻한 정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친구들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되게 잘 웃어요. 작은 일에도. 그리고 중국 친구들은 굉장히 쾌활하고 아시아인 특유의 싹싹함이 있는 편이고 마음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잘 웃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보고도 저도 잘 웃게 되거든요. 사실 웃음은 좀 전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전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말레이시아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언어.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기타 외국인, 소수 민족들까지 있다 보니까 언어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먼저 학교에서, 그 다음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는 말레이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말레이어는 사실 인도네시아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이랑 말레이 사람이랑 서로 대화를 하면 거의 한 95%는 몇 가지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 정도 빼고는 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비슷한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통틀어서 사실 바하사 물라유라고 하는데요. 그 물라유, 바하사 물라유, 바하사는 우리말로 약간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우리도 대한민국어, 뭐 한국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그냥 국어라고 하잖아요. 그 국어를 여기 사람들은 그냥 바하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하사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쓰는 바하사는 바하사 말레이시아라고 하고요. 언어의 뿌리가 같은 바하사 인도네시아,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합쳤을 때 바하사 물라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너무 길잖아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너무 기니까 바하사 말레이시아를 그냥 BM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말레이시아어가 있고 공용어로 쓰는 말레이시아어가 있고
중국 사람들이 쓰는 중국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중국어라고 보기에는 캔토니즈, 만다린, 하카, 호키엔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언어들을 쓰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유래해 왔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의 중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정착해 있냐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국어도 그렇게 다양하게 있고, 인도는 타밀어를 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 과정에서 필수 언어로 국어인 말레이어를 다 공부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레이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인구가 3,200만 명인데 한 해 관광객이 4천만이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레이어나 중국어나 타밀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려면, 그리고 서로 또 어울려 살려면 하나의 공통된 언어가 필요한데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영어가 잘 쓰인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시골이나 뭐 외딴 곳에 가면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불편 없이 뭔가 그 대화를 나누려면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계속 교육 많이 받고 영어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어차피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영어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분들도 말레이시아 오셨을 때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시면 의사소통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잘하시면 더 좋죠. 말레이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환영받고 존중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정부 기관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의 서류 작성이나 대화 같은 것도 말레이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말레이어를 아시면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공존 속의 자유,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이 섞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또 종교도 섞여 있고요. 언어도 섞여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살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우러져서 살기 힘든 문화와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아요. 아예 충돌이 없다고 얘기하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말레이계 우대 정책, 이거 부미푸트라라고 하는데, 부미푸트라 정책 때문에 중국계나 인도계가 이건 역차별이다, 우리만 왜 차별하냐 라면서 시위를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이 부미푸트라 정책을 억제하고 좀 완화시키려고 정부가 노력을 했더니 또 말레이계가 우리가 원래 받던 혜택인데 이걸 왜 포기해야 되냐라는 것 때문에 또 시위를 한 적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충돌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런데 여기는 아예 민족과 인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와 쓰는 언어와 뭐 태어난 지역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어우러져 살려면 매일같이 싸우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건드리지 않고 또 우리도 뭔가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어우러져서 살아나가려면 공존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게 약간 몸에 배어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뒤에서는 욕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뒤에서 욕하잖아요. 그죠? 지역 갈등. 우리나라의 그 지역 갈등에 붙는 단어는 뿌리 깊은 지역 갈등이죠. 당연히 여기도 지역 갈등도 있고 종교 갈등도 있고 인종 갈등도 있어요. 다만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엄청난 역효과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뚜 말레이시아라는, 사뚜가 숫자로 1이라는 뜻인데 사뚜 말레이시아라는 정책을 펴서 우리는 하나다, 다 같이 하나 돼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정책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살아야 어우러져 살 수 있는지를 몸소 체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화가 있었던 적도 있죠. 그 중에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페이스북을 달궜던 사건이었는데, 제 지금 여기 집도 여기 페인트 칠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벽지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기 집을 칠했던 페인트 붓이 돼지털이라는 걸 알고 말레이들이 격분을 해서 페인트 칠하는 브러쉬에도 할랄 표시를 해라. 이게 만약 돼지털이라면 난 불경한 페인트 칠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게 한바탕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굉장히 더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무슬림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사고를 당해서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계신 상황에서 이게 무슨 피냐라고 확인을 했다가 중국계 인도계 피다라고 했더니 나는 돼지를 먹는 사람들의 피는 수혈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말레이계 돼지를 드시지 않는 분들, 할랄 음식만 드시는 분들의 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나라처럼 무슨 뭐 폭탄 테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든지 뭐 과격한 종교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5번째 이유입니다.